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하고 연결해서 쭉 한번 뭘 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체계 목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앞에 1이라고 돼 있잖아요. 맨 위에.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넘겨보시면 2페이지예요. 여기 페이지를 써놨는데 밑에 그게 다른 걸로 가려져 가지고서 이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법 총칙이라고 나오죠. 그림 나오죠. 그 그림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하시는 거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민법에서 뭘 하시면 되냐면 민법 총칙하고 재산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민법 총칙이에요. 자,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는, 자, 법이 정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하는 건 권리예요. 이게 물권법으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 권리가 물권이 되는 거고, 채권법으로 가면 채권이 되는 거고. 아까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 그러고,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이라 그러고, 채권법에 가면 채권 변동이라 그러고. 그렇죠? 구조가 다 똑같아요. 구조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하시는 건 권리를 하시는 거예요. 권리. 제일 먼저 거기 그림에 보시면 통칙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통칙이라고 나오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면 통칙, 통하는 원칙이죠. 통한다. 통하는 거죠.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민법 총칙은 아까 뭐의 총칙이라고 그랬어요? 재산법의 총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만 적용된다? 재산법에만 적용된다. 가족법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통칙이잖아. 통칙이니까 재산법, 가족법 다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로 통칙이라고 뺀 거예요. 조문 딱 2개 있어요. 거기 1조가 법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법원은 고등법원, 대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고 법의 근원, 법의 존재 형식, 뭐 관습법이니 뭐 조문이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족법에서는 신의칙 안 지켜도 돼요? 가족법에서 신의칙 지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칙하고 법원은 재산법이든 가족법이든 다 적용되니까 통칙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따로 뺀 거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항상 목차 순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의예요. 의. 거기 이제 의가 안 나와 있는데 의. 자, 권리가 뭐냐 이게.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럼 권리를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나눠요? 재산법은 재산권, 가족법은 가족권. 그렇죠? 그럼 재산권에는 뭐가 있다?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럼 물권은 뭐고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권이고, 채권은요? 사람이 사람한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 용어하는 거예요. 용어. 그게 이제 의예요. 의. 자, 의 하시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권리의 주체죠. 주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 권리의 주인.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권리의 주체 거기 인이라고 써져 있죠. 인이요. 인은 두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그럼 자연인이 누굴까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자연인일까요? 아니고 그냥 자연인은 사람이요. 사람. 그게 이제 자연인이라 그래요. 근데 법인은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죠. 근데 사단법인은요, 사람이 모인 거고, 단이라고 하는 게 단체를 이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사람이 단체를 이룬 거고, 그럼 재단법인은 뭐겠어요? 재산이 모인 거죠. 재산이 모인 거는 그건 재단법인이고,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이고. 그래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연인하고 법인만 누릴 수 있어요.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하고 법인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저기는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한테 견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견권. 근데 그건 민법에서는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뭐가 되겠어요?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는 거지. 권리의 객체. 그렇죠? 객체. 그러니까 처음에 주체했으니까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객체. 권리의 상대방. 그렇죠? 근데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 하신 거니까. 이러면서 용어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물권, 채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물권은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럼 물건이 뭐예요? 물건. 참 황당하지. 물건이 물건이지 뭐가 물건이냐. 이게 법에 다 나와요. 법에 나오는데 민법 98조예요. 98조에 보면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더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건은 뭐냐? 쉽게 부동산 동산이야. 여러분들은 물건 나오면 뭐라고요? 부동산 동산이에요. 물건은 부동산 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은 뭐예요? 이러면서 용어하시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럼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그렇죠? 그건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용어를 외우라고 처음에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법에서 부동산은 본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요.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토지 위에 사과나무 있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어요.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부동산이겠어요? 동산이겠어요?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부동산이죠. 그냥 사과 그러면 동산이지만은 사과나무는 토지 위에 정착돼 있잖아요. 사과는요.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이죠. 사과가 부동산이래. 아니, 내가 앞에 그랬잖아.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지. 그냥 사과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그래서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이 뭐다?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이요. 건물은 토지 위에 정착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건물이 혼자 공중부양하고 있어요? 건물은 토지 위에 다 정착돼 있잖아. 그런데 건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토지하고 따로 취급하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 낼 때도 어떻게 내요? 재산세 낼 때 토지분, 건물분 7월달, 9월달 따로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어떻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나라는 공인중개사 하기 좋은 나라다, 나쁜 나라다? 굉장히 좋은 나라죠. 왜? 해먹을 게 많잖아요. 토지가 국유인 나라가 있어요. 그럼 토지는 거래를 못 하잖아. 그럼 건물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토지를 할 수도 있고 건물도 할 수 있고, 이 건물은요,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일단 단독 있고요. 다세대 있고요. 아파트 있고요. 오피스텔 있고요. 그거 다 건물의 형태잖아. 사무실 있고요. 상가도 있고요.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만약에 매매가 안 되면 임대차 하시는 거야. 건물이 안 되면 토지 하시는 거고. 아니, 공인중개사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한 길만 파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안 되면 이거 하시고. 왜? 할 게 많은데 뭐. 할 게 많잖아요. 할 게 많으니까 내가 조금만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걸 찾아갈 수 있다고. 응?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 그 다음에 건물, 이게 부동산이에요. 이제 부동산이 뭐예요? 물어보면 부동산이 이거예요. 이 개념이 딱 들어있어야 돼. 이제 법률적인 개념은 이거니까. 그래서요? 그럼 동산은 뭐냐? 쉬워요.
동사는.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예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는 뭐겠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 뺀 나머지는 다 뭐다? 동산이다. 부동산 뺀 나머지가 다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동사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의 객체는 뭐다? 물건입니다. 자, 이제 채권 합시다. 채권은요. 채권자가 사람이 채무자 사람에게 뭐 하는 권리? 돈 갚으라고 행위를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예요, 행위. 어떤 행위냐면 돈 갚으라는 거잖아요. 주라는 거잖아.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급부라 그래요. 급부가 주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이에요. 응? 물권은 뭐고요? 지배권이고. 자, 그럼 이제 의하셨고 주체했고 객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 있나 보세요. 네 번째 거기 권리 변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권리 변동이요. 자, 이 권리 변동이 뭐죠? 우리 아까 배운 거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 그렇죠? 얘가 법률 효과잖아요. 자, 이렇게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이 있어야죠. 법률 요건에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죠. 자, 그래서 거기 권리 변동 밑에 보면 뭐 써져 있어요? 자, 법률행위 있고 기간이 있고 소멸시효 있죠. 그렇죠? 그 기간은 신경 쓰실 거 없고, 거기 그 소멸시효가 법률 규정이에요. 소멸시효가 법률 규정이에요. 자, 또 용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뭐냐면 권리가 있어요. 근데 행사를 안 해. 행사를 안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 걸 우리가 시효라 그래요. 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권리가 소멸해요. 없어져요. 왜? 법률 규정에 소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률 규정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법률 행위는요.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를 안 해. 그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요. 권리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라 그런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10년도 있고요.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우리 올해 시험 80번 문제 맨 마지막 문제가 자,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받아가는 거 방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아까 봤잖아. 3년. 그래요.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1년짜리 중에 뭐가 있냐면 술집 외상값 채권 있죠. 술집 가서 외상술을 먹었어. 그럼 외상값 채권은 시효가 1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탁 들어요? 외상술 먹고 1년만 잘 도망 다니면 그럼요. 돈 안 갚아도 되겠네? 안 갚아도 돼요.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도망 다녀야 돼. 잘. 왜냐하면 중간에 잡혔어. 아니 술집 주인한테 잡혔어. 그럼 술집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술값 내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술값 내놔. 이게 뭐예요? 채권을 행사했잖아.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날서부터 또 1년 지나야 돼. 그게 시효의 중단이에요. 소멸시효 느낌이 와요? 그렇죠? 아, 그게 소멸시효야, 그게. 그게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시험 범위는 여기만 시험 범위예요. 민법 총칙에서는 여러분들은 권리의 의, 주체, 객체 다 시험 범위 아니고요. 소멸시효도 시험 범위 아니고요.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예요. 법률 행위만.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인데 이거 왜 말씀드린 거냐면 소멸시효 왜 말씀드린 거냐면 이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하고 연결돼서 자꾸 나와.
그럼 소묘시효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은 시험 범위에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돼. 그 작업을 11월, 12월 달에 해야 돼. 미리 그래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베이스를. 그래야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본게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몸을 만드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그래서 먼저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들을 지금 하시는 거야.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시험범위고 요 법률행위에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느냐? 10문제.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문제는 10문제 나와요. 자, 이제 총칙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물권법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물권법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물권법. 자,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 권리였으니까 물권법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물권법에서는 물권이 되겠죠. 그렇죠?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건 물권이 되겠죠. 자, 민법에 총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권법도 다시 뭐가 있어요? 총칙, 각칙이 있어요. 민법에 총칙이 있으니까 물권법도 다시 뭐가 있다? 총칙, 각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법 총론이 있고 물권법 강론이 있어요. 그럼 채권법에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겠죠. 그렇죠? 항상 총론, 강론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물권법 총론이 있다고요. 총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론이 있고요. 근데 이 물권법 총론의 내용 있죠? 이 물권법 총론의 내용이 얘하고 똑같아요. 민법 총칙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계 목차를 하시는 거야. 만약에 체계 목차가 다 다르면 그러면 양이 많지. 근데 같다니까요. 같은 게 자꾸 반복되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알면 그럼요. 아, 다음에 또 이거 나오겠구나. 다음에 또 이거 나오겠구나. 이걸 예상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물권법 총론은 얘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의.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물권의 의. 아까 물권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지배권이다. 그렇죠? 두 번째 뭐 나오겠어요? 물권의 주체. 그렇죠? 두 번째 주체. 물권의 주체는 누구요? 인이야. 인은 누구요? 자연인 법인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가면요. 교회 건물 있죠. 교회 가면 교회 건물 있잖아요. 교회 건물은 누구 거예요? 교회 건물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 거다. 목사님은 다 하느님 거다. 그렇죠? 하느님 거니까 너희들 욕심내지 말고 다 가져와. 그렇죠? 하느님 거다. 그런데 하느님은 물권의 주체가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느님은 인이 아니잖아. 아, 인만 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누구 거냐? 교인들 거예요. 교인들 전원의 공동 소유야. 총유라 그래요. 총유. 응? 그러니까 하느님은 물권의 주체가 되실 수 없어요. 주체는 누구만 돼요? 인만 돼요. 인만.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주체하셨으니까 객체요. 그렇죠? 객체는 뭐요? 물건이요. 물건은 뭐요? 부동산, 동산이요. 그렇죠? 아, 그거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번째 뭐 나오겠어요? 네 번째. 여기 권리 변동이잖아요. 뭐로 바뀌면 돼요? 네, 물권 변동으로 바뀌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똑같다니까요. 여기 법률, 요건으로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을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을 거고, 그렇죠?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이 있을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뭐 하면 돼요? 부동산 하면 되죠. 그렇죠? 동산은 여러분들 중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면 돼. 그렇죠? 그런데 여기요. 자, 부동산을 전제로 했을 때 여기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부르고, 이게 물권법으로 왔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른다? 물권행위. 그렇죠? 여기 등기서류 교부한 거 있죠? 이게 물권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났잖아. 소유권 취득하고 소유권 소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 이 법률 규정은 아까 어떤 거 얘기했어요? 법에서 다 정하고 있는데. 상속.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요. 아버지 부동산 소유권은요. 아들이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 여기 법률 규정은 뭐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얘는 뭐 해야 되고요?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근데 얘는요. 등기를 요 한다 요 하지 않는다. 등기를 안 해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민법 총칙에서 이것만 했다 이게 법률행위만. 그럼 이 구조를 모르잖아. 아니 총칙에서 이것만 시험법이니까 이것만 한다 이거야. 그럼 이 구조를 모르잖아. 이 구조를 모르니까 여기 와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대로 따라와요, 그대로. 다만 이제 강론에 가면 개별적인 물권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강론은 그냥 간단해요. 여기 나눌 때 점유권하고, 이 점유를 뭐라 그러냐면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현재 지금 쥐고 있는 거. 이게 점유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본권이라 그래요. 얘는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권은 다시 어떻게 나누느냐?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으로 나눠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다 공부하십니다. 이 소유권을 제한해 놓은 게 제한물권이에요. 근데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사용, 수익하는 걸 제한하면 그걸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제한이 당했으니까 사용, 수익을 못하고 용익권자가 사용, 수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걸 제한하면 그걸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익물권에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자가 그 집에 살고 있죠. 그럼 소유자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을 못 하잖아. 제한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한물권이고, 누가 살아요? 전세권자가 그 집에 살잖아요. 사용 수익을 전세권자가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한물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나오는 물권은 전부 8개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렇죠? 자, 물권법은 시험 범위가 요것만 제외돼요. 질권만 제외하고 전부 다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제일 넓죠. 질권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건 동산이거든요. 전당포시 전당포. 전당 잡히는 거 있죠. 그게 질권이에요. 응? 그러니까 질권은 동산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니까 동산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권은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총론, 강론 다 하셔야 되는데 강론 중에서 뭐만 빠지는 거예요? 질권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제일 넓어요. 그래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14문제. 물권법이 14문제 나와요. 자, 이제 물권법 끝났으니까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채권법. 그렇죠? 채권법. 자, 이제 세 번째 채권법 얘기해 봅시다.
채권법에선 권리가 뭐가 되겠어요? 채권이 되겠죠. 그렇죠? 총칙에서는 권리고 물권법에서는 물권이고 채권법에서는 채권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채권법도 다시 뭐가 있을까요? 똑같다니까요. 총론 있고 강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자, 채권 총론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의. 아니 똑같다니까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의 뭐예요?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그렇죠? 물권은 아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게 이런 게 다르다고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하고 물건하고 서로 대화가 돼요? 야,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 이런 거 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이 무슨 소리예요? 강행되는 거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채권법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럼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잖아. 달리 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 그래요. 임의 규정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임의로 한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물권 법정주의. 법정이 뭐예요? 법에서 정해놨죠?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응? 법에서 정한 걸 위반하면요. 무효가 되는 거고. 왜? 강행되는 거니까. 얘는요.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달리 정할 수 있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의. 두 번째는요. 주체. 그렇죠? 주체は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주체했으니까 객체 하셔야죠, 객체. 객체 뭐요? 객체 행위요. 아까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급부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래요? 왼수야 돈 좀 갚아라. 돈 주라는 거잖아. 그게 급부.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뭐 하면 돼요? 채권 변동하면 되죠. 채권 변동이 뭐예요?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렇죠? 그럼 채권 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변동이 있으려면 또 법률 요건,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법률 행위 있고 법률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법률 행위 있잖아요. 채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 행위 이걸 뭐라 그런다? 채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뭐라 그런다? 저기 물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물권 행위. 그럼 여기 뭐겠어요? 채권 행위. 아, 똑같다니까. 따라온다니까 그냥. 그래서 이게 채권 행위야. 자, 총론했으니까 이제 강론하면 되죠. 그렇죠? 강론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률행위, 채권행위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계약이에요. 여기 뭐 했어요? 매매계약 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강론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이 계약이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렇죠? 법률행위. 그래서 이 계약법이 나오는 거고, 자, 또 계약법이 나왔으니까 다시 또 뭐가 나오겠어요? 법이 또 나왔어. 민법에 총칙이 있었어요. 물권법도 총론 있고 강론 있어요. 채권법도 총론 있고 강론 있어요. 그럼 계약법도요. 총론 있고 강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법 총론 있고 계약법 강론 있어요. 그럼 강론에서는 개개의 계약들을 써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계약 어떤 계약 있어요? 매매 계약했고 그 다음에 증여 있잖아. 증여도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급 계약도 계약이고 도급 일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상 광고라고 하는 거, 현상 수배 그것도 계약이고 그렇죠? 계약이 우리 민법에 보면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업무는 딱 3개거든요. 3개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죠? 그러니까 강론에서는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3개 하셔요. 3개. 매매는요.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매매는 뭐 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 그럼 재산권 이전해주면 대금 지급해주는 게 매매죠. 그렇죠? 교환은요. 아주 쉬워. 교환은 물물 교환이잖아. 물물 교환이니까 재산권 이전, 재산권 이전. 집하고 땅하고 바꾸는 거. 집하고 땅하고 바꾸는 거 그거 교환이요. 그럼 교환은 뭐하고 똑같으냐? 매매하고 똑같아요. 교환은 매매하고 마찬가지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줄이면 매매하고 임대차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은 매매하고 같은 원리니까. 수수료도 똑같아요. 교환해도 매매하고 수수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매매하고 임대차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계약은 법률행위 하셨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법률 규정하면 되죠. 그렇죠? 법률 규정에 3개가 있어요. 아까 우리 법률 규정 하나 했는데 뭐 했죠? 불법행위. 그렇죠?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 있잖아요. 자, 불법행위 했더니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요? 아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잖아. 손해배상 청구권 뭐예요? 채권이 발생했잖아. 왜 채권이 발생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여기 법률 규정에 의해서 750조 법률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채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번째가 뭐가 있냐? 부당이득이에요. 또 용어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뭘까요? 말 그대로 부당이득이 부당하게 이득 본 거죠. 왜 부당하냐면 원인이 없어졌어요. 원인이 없이 재산상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기 매매계약 하셨잖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얘는 값은 뭐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그렇죠? 얘는 뭐 받았어요? 소유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원인이 없어졌어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그럼 매매계약이 없어졌잖아요. 원인이 없어졌는데 얘는 뭐 갖고 있어요? 돈 갖고 있어요. 얘는 뭐 갖고 있어요? 소유권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내 소유권 돌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 그러겠어요? 내 돈 돌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돌려달라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너 지금 부당이득 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에서 원인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무효 취소가 됐을 때는 서로 받은 거 어떻게 해라. 돌려달라 그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한 거야.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4번째 하나만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무관리라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는 뭘까요? 복잡해서 하지 말고 사무를 관리하는 거죠. 사무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계약이 없어.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거예요. 남의 일 봐주는 거예요. 응? 안 해줘도 되는데 남의 일 봐준 거야. 그렇죠? 아주 쉽게 앞집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집 좀 봐달래. 그럼 나 집 봐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집 파출부도 아닌데 내가 무슨 집을 봐줄 의무가 있어. 만약에 파출부면 계약을 한 거지. 내가 집 봐주면 얼마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 지금. 없이 그냥 와서 집 좀 봐달래잖아. 내가 안 봐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같은 이웃 간에 그래 봐줄게. 집 봐줄게. 그럼 어떻게 봐줘야 돼요? 잘 봐줘야지. 아니 남의 일 봐주려면 잘 봐줘야지. 그렇죠? 잘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집 봐달라 그런 이유가 택배가 올 게 있대요. 그럼 내가 택배를 받아줘야죠. 근데 택배가
착불이야. 착불이야. 그러면 난 집주인 아니니까 다음에 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잘 봐주려면 내가 3,000원 내고 택배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사물을 관리하면서 뭐가 들어갔어요? 비용이 들어갔잖아. 비용이. 그럼 집주인 오면요. 그거 달라 그래야죠. 그걸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권법은 파트가 전부 5개. 여기 채권 총론, 그 다음에 계약법,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이렇게 파트가 5개예요. 5개인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여기만 계약법만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권 총론도 시험 범위 아니고 여기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채권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는 거야? 예, 계약법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약법 하시는 거예요. 계약법. 그런데 이건 왜 설명드렸냐면 불법행위, 부당이득은요. 우리 시험범위에 자꾸 나와요. 시험범위에 자꾸 나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꾸 나오니까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사무관리는 딱 한 번 나와. 이건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얘 2개는 진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계약법이 여러분들 시험범위고 계약법에서 몇 문제 나오냐? 10문제 나와요. 계약법이 10문제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10문제. 그럼 민법 총칙도 10문제, 계약법도 10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왜 그러냐면 계약법은 민법 총칙 분량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양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똑같이 10문제, 10문제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비중이 높은 거예요? 계약법이 더 비중이 높은 거죠. 양이 적은데 문제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여기서. 이 계약법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민총에서 법률행위 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험 범위가. 그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요. 법률행위가 계약이잖아요. 둘이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 그러는데 이게 계약에서는 법률행위가 바로 계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개가 서로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을 잘 해서 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민총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권법 하실 거 아니야. 물권법 하시면서 총칙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로 오면요. 생각이 안 나요. 연결을 못 시켜요. 연결을. 안 그럴 것 같죠?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5, 6월 달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한다 그냥 거꾸로 계약법을 먼저 해요.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총칙으로 가는 거야. 강론을 먼저 보고 총론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럼 2개를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결하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물권법 하신다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용어를 해야 되니까. 용어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총칙에 따라서 용어를 쭉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계약법 먼저 하고 여기서 점수를 확실히 따야 되거든. 여기서. 여기가 또 쉬워요. 내용이. 여기가 내용이 쉬워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총론, 강론 있잖아요. 총론 5문제, 강론 5문제. 응? 강론 또 2개밖에 없잖아요. 매매, 임대차.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에서 3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왜냐하면 이 임대차는 여러분들이 민사특별법에 또 나오거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또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점수를 따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뭐예요? 민사특별법. 그렇죠? 민사특별법.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민법 있고 민사특별법이 있으면 뭐가 먼저 적용돼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얘가 먼저 적용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민사특별법에는 전부 5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법할 때도 왜 이게 법 이름이 기니까 왜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럼 길잖아요. 그래서 주임법 그래요.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 2번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있죠? 그걸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
세 번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있어요. 그걸 줄여서 가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기니까 줄여서 가담법. 4번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아파트 있죠. 그걸 집합 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합 건물법. 다섯 번째는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그래요. 부동산 실명법. 굉장히 많이 배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은 뭐 힘들고 피곤한 건 있겠지만 굉장히 유식해져요. 많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뉴스 같은 거 잘 못 알아들으셨던 거 있잖아요. 예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검표율이 어떻고 용적률이 어떻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뉴스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왜 도전 골든벨 있잖아요. 퀴즈 프로 있잖아요. 퀴즈 프로. 퀴즈 프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문제. 아니 그 문제를 나오는데 아들은 몰라. 딸은 몰라. 근데 엄마가 탁 얘기를 해봐. 그러면 엄마가 달라 보일걸? 아니 그 퀴즈 문제를 맞출 수 있다니까. 왜 그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 법을 하세요. 그런데 민사특별법은 몇 문제 나오느냐? 6문제 나와요. 얘는 6문제. 그럼 이제 견적 나오시죠? 어떻게 나올지. 일단 한 법당 한 문제씩 나오고 한 법은 2문제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이 2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2문제 나올지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집합건물법이나 부동산 실명법 이건 살아있는 법이고 가담법은 지금 죽은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임법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건 문제를 워낙 많이 내가지고서 더 이상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요 밑에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문제 맞추려고 법을 하나 해야죠. 한 문제 나오잖아요, 일단. 그럼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법을 하나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죠. 그렇죠? 잘. 그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이잖아.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논점별로. 논점이 뭐예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요. 잘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해야죠. 다 하면 안 돼. 그 많은 법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출문제. 그 나왔던 거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근데 이거 여기서 양을 줄여야지. 법을 한 문제 맞추려고 법을 하나 해? 그렇죠? 응?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 여기가 주로 잘 나온다. 그거 하는 거야. 그냥 딱 범위 줄여서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안 나와서 그럼 할 수 없어. 틀리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 한 문제 맞추겠다고 또 다 뒤집어서 하면요. 양을 못 줄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데 가서는 맞춰주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논점별로 딱 해서 만약에 논점을 벗어나는 문제도 나와요. 나올 수 있어.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과감하게 어떻게 시원하게 틀려주고 그래도 우린 붙을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은 6문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40문제예요. 민법을 요걸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전 범위가 이렇게 되고 요 순서에 따라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뭘 하신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고 소묘시효도 아니고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다음 주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부터 수업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행위 하면서, 근데 이제 다시 여기부터 해야지. 이거를 하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니까 용어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여기 당사자 인 나오잖아요. 자연인 나오잖아요. 그럼 자연인은 다시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거든. 그럼 권리 능력은 무슨 소리고 의사 능력은 무슨 소리고 행위 능력은 무슨 소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그럼 행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는데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가 있고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랬거든요. 근데 용어가 바뀌었어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법인은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시험 범위에서 연결돼서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용어를 해나가는 거예요. 용어를.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다.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 하시는 거다. 두 번째 물권법에서는요. 질권을 제외한 전부 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나와요? 총론 나오고 강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총론은요. 구조가 민법 총칙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총론이 민법 총칙하고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민법 총칙의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강론은 질권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하겠죠. 그럼 점유권은 뭐고 소유권은 뭐고 그렇죠? 그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요거 요 안에도 목차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용 똑같아. 하나도 다르지 않아. 또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채권법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계약법. 채권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계약법. 계약법 다시 총론 있고 강론 있죠. 그렇죠? 그럼 강론은 개별적인 계약일 거 아니에요. 개별적인 계약 중에서 딱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죠? 그런데 교환은 매매하고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매매, 임대차 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건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냥 용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민사, 특별법. 그렇죠? 민사, 특별법. 이렇게 5개 있는데 한 법당 일단 한 문제 나오고 한 법은 2문제 나온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예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아마 학개론도 그렇게 돼 있고 공법도 그렇고 어디서 몇 문제 나오고 어디서 몇 문제 나오고 이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되셨어요? 혹시 요거와 관련해서 오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는 건 원래 잘 안 하는 거 압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을까 봐. 주택임대차보호법. 예, 줄여서 이제 그래서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거는 상임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다 이제 보통 줄여서 불러요. 이게 기니까. 또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는 이제 지금 거의 작업이 다 끝나서 다음 주서부터 우리 개강하면서 같이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강의했던 거 있죠?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쪽 가서 이제 무료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개월 동안은 우리가 무료 강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동영상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만 사시면 동영상도 다 그냥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유명하다는 교수님들을 많이 모셔왔는데 이 동네는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시라고. 들어봤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이제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수강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근데 연말에는 또 일들이 많으시잖아. 뭐 막년에도 있고, 그럼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또 비용 나가는 것도 그럴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좀 늦게 시작했잖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3개월을 무료로 열어드릴 테니까, 그냥 무료로 들으시고, 근데 공부를 하는데 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만 사시면 돼요, 교재만. 근데 교재는 더 할인을 못 해주는 게 법에서, 또 법이야, 법. 도서 정가제라고 시행을 해갖고서 10% 이상 할인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할인을 해주면 또 처벌받아. 왜냐하면 또 어디가 찌르거든. 얘네는 또 뭐 얼마 해줬다. 그렇죠? 그럼 찌르면 또 내가 처벌을 받거든. 그러니까 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것만 하시면 수업 그냥 들으시면 돼요. 되셨죠? 뭐 다른 거 이제 필요 없으시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